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장엄급제. 입에 확실히 붙었습니다. 네.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MC 장원은 뭐 네. 라디오만 틀고 유튜브만 틀면 보이던데 또 프로그램 하나 새로 시작하셨다고요? 아, 제가 뭐 TBS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네. TBS 유튜브 오리지널에 그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하는 국회 앞 유정다방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은 네. 강유정 교수님은 유정다방을 맡고 계시면 MC 사장님이시죠? 장원은 국회 앞을 맡고 계십니다. 국회 앞 다방의 알바생인 거죠. 알바생이요?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실제로 앞치마를 하고 이제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다르고. 네. 아. 그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 네, 근로계 네. 역사는 제대로 쓰셨나 모르겠네요. 아, 예, 그럼요. 예. 알바비가 세더라고요. 괜찮은 다방이네요. 네. 자, 예. 혹시 그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이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네. 신장 기업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에 업로드 되는 거죠? 월요일 저녁 때 저녁 때. 네, 저녁 8시에 라이브가 있습니다. 아, 그럼 진짜 신장기업 딱 보고 월요일 네. 저녁에는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딱 맞습니다. 네. 겹쳤으면 제가 절대 할 리가 없죠.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정성 없는 입에 발린 말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네. 믿어주세요. 네, 자, 또 말을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후보인데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두환 씨 관련해서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그 전두환 회고록 실제 쓰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분 이야기인데 한번 음성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나지만 그 당시 전 대통령이 공수부대를 배후에서 사실상 지휘했고 그래서 발표 명령도 사실상 발표 명령 하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뭐 사죄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 기자 아닙니까? 기자라 그러면 기사 쓸 때도 육하원칙에 따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질문을 했길래 기자들이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꾸지람을 들은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을 정상근 기자가 네네. 육하 원칙에 맞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냥 이유 없이 비판하고 싶은 말인데요. 네. 이 민정기 전 국무비서관은 이 전두환 씨 대변인격인 역할을 해 맞습니다. 왔었습니다. 예. 이 논란이 된 전두환 회고록을 쓴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전두환 씨 회고록에서 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민정기 씨 발언이 이렇게 놀라운 발언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이 민정기 씨는 이 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에 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포 명령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전두환 씨가 언제 어떻게 당시 공수부대를 지휘했고 발포 명령을 했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죄하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두환 씨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러 차례 유감의 뜻을 표했다라고 주장했고 막연하게 사죄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원님이 사람 붙잡아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국민이 독재자한테 네 죄를 네. 네가 알렸다라고 얘기를 못하나? 난 이 말 자체도 난 굉장히 기분이 네. 안 좋던데. 근데 기자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네. 네. 이 그렇네요. 발포 명령이 실제로 있었는지 먼저 좀 물어보고 이제 확인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아예 뭐 묻지 말라고 하니 뭐 아니 정확히 취재를 근거를 다 들고 해놓고 하니. 이 얘기대로라면 취재를 다 해놓고 몇 월 몇 시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때 발포 명령했지요? 네. 그럼 예스와 노로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취재가 그렇죠. 아니라 이제 조서 쓸 때 신문하는 과정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취재는 물어보고 그걸 네. 듣고 이제 육하 원칙을 완성시키는 게 취재인데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없이 사과하고 유감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사과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1988년 2월에 이 대통령 퇴임하면서 유감이라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네. 이 당시 88년 11월 23일 그 백담사 갈 때 이 당시 전두환 씨가 사과 안 했어요. 네, 그때 말을 보면 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는 우리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은 관련 없는 사건처럼 약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네.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라고 했지 이 내용 안에 사죄나 사과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또 그리고 그마저도 89년 이 광주 청문회에서 이 광주 학살의 이유와 원인을 질책하는 청문위원들에게 답변하던 중에 또 문제의 발언을 합니다. 네. 일부 시민들의 과격 시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국민들이 또 공분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95년 골목성명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소위 50 청산 정국의 정치적 종교를 위해 국회 증언대에 올라 과거 문제에 매듭을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매듭은 국민과 역사가 짓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무슨 매듭을 매듭을 지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라고 본인이 한 말을 끝까지 사실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 발포 명령 자체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발포 명령이라는 건 없었고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음성에서 네. 우리가 직접 들었는데 근데 어제 JTBC에서 중요한 보도가 나왔죠. 맞습니다. 이 JTBC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전직 중앙정보부 수석관인 이제 이기동 씨의 증언입니다.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의 증언은 그 5월 18일에 이 전두환 씨가 중앙정보부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루 전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중정 수사관들에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체포 등 이제 그 체포 명단이 좀 나왔었고 그때 이제 그 명단에 따라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체포를 했다는 건데. 그리고 그 5월 18일 0시 30분에 이 전두환 씨가 이제 남산 중정부장실에 나타나서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감실을 보면서 빨리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군사재판에 넘기라. 네, 이렇게 독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빨리 조서받고 빨리 넘겨 뭐 이렇게 거의 뭐 화를 냈다고. 맞습니다. 이 새벽에 이 전두환 씨가 여기까지 와서 이 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제 신병 처리를 당부를 했다는 거는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상당히 좀 주도적으로 또 이제 아주 급박하게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었다. 개입했다는 네. 증거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그 가장 또 의아했던 대목이 그 5.18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전두환 씨의 행적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데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행적이 지금 일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증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총을 쏜 사람은 있는데 전두환 씨는 본인이 직접 명령한 증거가 있으면 육하원 측에 따라서 확인해서 질문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 네, 고발장이 전달된 사실은 있는데 누가 전달했는지 누구의 명령으로 누가 이야기해서 전달했는지 육하원 측에 따라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않으면 답변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후보 다음 후보는 아주 바다 건너 아주 먼 곳에서 선정이 됐네요. 자, BTS는 주요 수상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미국의 한 연예 매체 말인데 이거 그래미상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64회 그래미 시상식의 후보가 마침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놀라운 소식들과 함께 푸대접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BTS는 주요 카테고리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K-팝 밴드가 시상식을 휩쓸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딱 하나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아직 들리네요. 예, 영어 공부한 지 오래서 안 들릴 줄 알았는데. 영문과 출신. 네.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저게 맞나 틀리나를 알 텐데. 어쨌든 들리네요. 그거는 딱 그 이 한 문장이 그 네. 딜레이돼서 번역이 됐다. 그 타이밍을 못 맞췄네요. 타이밍 딱 하나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좀 네. 약간 마가 떴습니다. 듣고 이제 통역을 하는 거니까 시간차가 좀 네. 발생을 뭐 한 하죠. 1분 30초씩 마가 뜨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렇죠. 뭐 2분씩 조용한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가 그래미 본상에서 퇴짜 맞았어요.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됐다고 하는데 네. 아까 동시통역해 주신 MC 장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부연 설명을 살짝 좀 드리자면 네. 이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4개 부문 후보에는 오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부 장르인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딱 한 부분에만 이름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요 부문에 당연히 이 BTS가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AMA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 네. 후보 3군데 올라서 3군데 다 수상을 맞습니다. 했으니까 사실상 네. 또 대상도 수상을 했었죠. 네. 네.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올해 레코드상 같은 대상 사실상의 대상 이런 데는 아예 후보도 못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이 그래미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자, BTS는 지난 3월에도 같은 부문에 후보로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외신들은 이 BTS의 선풍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4대 본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점이 굉장히 의아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미 4대 본상이 무엇이냐면 이 올해의 레코드, 그리고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및 신인상, 그리고 베스트 뉴 아티스트입니다. 여기 하나도 못 올라가고 네.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네. 여기만 딱 올라갔어요. 네. 사실 이 부분에 오른 이름을 올린 것도 사실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렇죠. 훌륭한 결과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래미에서 BTS가 이번에는 좀 수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미 분들, BTS의 전 세계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팬클럽인 아미 분들도 지금 굉장히 뿔이 난 상태입니다. 당연히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방탄소년단들의 팬들인 이 아미 분들이 트위터에 해시태그 스카미라고 스캠이 이제 신용사기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데 그램이랑 스캠을 합쳐서 스캐미라고 이제 해시태그를 단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에 이 트위터에 방탄소년단이 올해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2주나 1위를 차지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본상 후보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면 레코딩 아카데미의 판단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제 꼬집은 것입니다. 이 레코딩 아카데미가 주최 측이거든요. 네. BTS 측에서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아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네. 뭐 스캠이 같이 따라서 스캠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미 이외에도 이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그다음에 2021 빌보드 뮤직 어워드 뭐 다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미가 원래 예전부터 네. 네. 젠체하고 네. 백인 남성에게 우호적이고 네. 다른 그 뮤지션들 인종이나 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은 많이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가수분일 겁니다. 미국의 R&B 스타고 흑인 가수인 위켄드가 그 빌딩 라이트라는 앨범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맞아요. 1년 동안 10위권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미 후보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위켄드가 그래미는 썩었다. 이제 앞으로 그래미에는 내 노래를 제출하지 않겠다. 나를 후보로 선정하지 말아라. 보이콧. 라고 보이콧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워낙 위켄드의 인기가 이 하늘을 치솟다 보니까 조금 쫄았어요. 그래미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선정 방식을 살짝 바꿨습니다. 네. 원래 이 비밀위원회라 그래서 회원 1만 1000여 명만 투표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방식을 좀 바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투명성을 확보해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그 유색 인종들이나 여성들에게 좀 박하다, 유리천장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실제로 올해 벌써 64회인데 아시아 아티스트가 본상에 오른 건 오노요코 한 명이에요. 그것도 올해 앨범 그것도 그 남편 맞습니다. 존 레논이랑 레논 같이 올랐던 때문에 거고 같이 올랐던 거기 때문에 올해 앨범상 받은 흑인 아티스트는 10명밖에 안 되고 뭐 마음 같아서는 네. 그 위켄드처럼 그래미는 썩었다 보이콧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BTS는 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매우 겸손하게 네, 그게 바로 진정한 대인의 면모가 아닐까. 사실 그래미의 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받지 못한다고 해서 BTS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이 그래미가 이 세계 네. 3대 음악 상이라고 이제 취급을 해야 될지 이 정도면 그렇지. 그냥 백인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화이트 그래미. 네. 네. 그래 니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 뭐. 그래, 그래 니. 니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화이트 예. 그래니. 그래. 그래 네 마음대로 니들끼리 해. 축제해라. 뭐 이렇게. 네. 영문과다운 언어 유연. 오늘 자꾸 저 매기시는데요. 절대 은근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자. 뼈 아프네. 다음 후보는요. 대한민국 3대 느님. 치느님 얘기입니다. 용감하게 치느님을 저격한 분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치킨은 맛이 모자라고 가격도 비싸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의 말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왜 건드린 거예요? 네, 사실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맞아요. 해왔습니다. 저도 네. 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닭이 유통되는 닭이 좀 작고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보통 한 40일 정도 키운 닭을 한 3kg 정도 되는 닭을 이제 도축을 해서 유통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30일 정도 키운, 그러니까 1.5kg 정도밖에 안 되는 닭을 잡아서 이제 유통을 한다. 그런데 그 닭 크기가 이제 40일 정도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육질이 맛있고 또 이제 뭐 지방질이 조금 더 껴서 또 부드럽다. 그게 이제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다라는 게 이제 황교익 칼럼니스트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 치킨이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치킨은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그 대한 양계협회 쪽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네, 양계협회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냈습니까 이거? 네, 지난 23일 대한양계협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치킨에 대한 온갖 비방으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과 동시에 치킨 소비 감소를 유도했다라면서 이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고망동한 작태를 이어간다거나 치킨 소비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닭고기 산업 종사자는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처절하게 복수할 것이라고 복수. 예, 복수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말에는 이게 올라가야 되지 않았어요? 처절하게 복수할 것. 네. 아 오늘 그 한 방송 아침 라디오에서 네. 붙었어요. 네. 그 황교익 씨하고 대한양계협회 이용재 회장. 네. 뭐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이 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렇죠. 황교익 씨 그리고 양계협회 같은 경우가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계속 주고받았는데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이 공적 기관에 협박을 당하고 인신공격을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한양계협회한테. 네, 그 양계협회는 그 완전히 음모론이다. 뭐 마칼럼니스트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좀 날선 비판이 서로 오갔습니다. 뭐 처절하게 복수하지는 않으신 것 같네. 그래도 아침에. 자, 네. 정말 치킨 가게였는데 이거 네. 저는 못 들었네요. 자, 근데 뭐 사람마다 입맛은 다른 거고 네. 닭 그 자체를 뭐 폄훼했다기보다는 닭의 유통과 도축 과정. 도축 과정 이런 것 부분에 대한 나름의 본인의 평가를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는 네. 것 아닌가라는. 사실 도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이제 논란이 되진 않았을 텐데 사실 맛 평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인데 네. 맛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으니까 그동안 치킨을 굉장히 맛있게 드셨던 분들이 아 그렇다면 내 입맛은 잘못된 것인가라는 좀 불쾌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뭐 입맛에 잘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네. 맛은 저도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구별하되 차별하지 말자.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네. 투표를 해주시죠. 네. 아, 네네. 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민정기 씨. BTS는 주요 수상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습니다. 미국의 연예 매체. 우리나라 치킨은 맛이 모자라고 가격도 비싸다. 황교익 씨. 저는 이 발언의 파장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치킨은 맛이 없습니다. 한 표 던지겠습니다. 파장으로 봤을 때. 네네. 예. 다음 우리 네. M장은. 아, 저는 이제 BTS의 팬으로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하지만 BTS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자, 배제되었습니다. 네.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 네. 오늘 오늘의 말말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미국 연예 매체 BTS 주요 수상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여기에 한 표 하겠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 니들이 3대 음악상이 아니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상근장 언급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